뭐 이번 주는 뭐 3일밖에 안 돼서 주간 브리핑 따로 없이 브리핑 따로 없이 이렇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간 브리핑도 없을 것이고 제가 신월성이랑 범어를 좀 범사만삼을 좀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연휴 동안 다른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이죠. 네, 대체 며칠을 쉬는 겁니까? 네. 그리고 긴 연휴 끝자락에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쉬는 날이 또 하루 더 있고. 네. 부동산 거래량 늘어나긴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사정이죠. 네. 10분 오셨네요.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귀중한 시간들 쪽에서 다들 봐주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용한 자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큰 변화를 앞에 두고 방향을 찾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언제 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변화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가 뭐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금 이제 제가 예전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1년 10월 11일 날 첫 번째 테스트 영상을 찍었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그 책 읽었던 내용, 그 흐름, 큰 흐름을 제가 보는 방향,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또다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를 앞에 두고 방향을 찾다. 요거 한 번씩 보셨나요? 60년대생이 온다. 요 책 제목 요거 좀 뺏겨서 만든 거죠. 90년대생이 온다를 뺏겨서 만들어서 60년대생이 온다. 요걸 보시면은 야, 퇴직 후의 삶도 녹록지 않구나. 또다시 퇴직한 이후에 또다시 막 일거리를 구해서 살아가는 요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뤄놨거든요. 그 숫자도 엄청납니다. 이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소비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 소상공인들. 제가 소상공인 우리나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높죠. 한 25%, 20% 그 이상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흔들린다. 물론 또 소상공인 이야기하면은 또 분명 그럴 거예요. 난 장사 잘 되는데. 그 사람 또 여기에서 또 20% 나누면 됩니다. 또 20대 80으로 또 대충 나눠보면은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장나라님,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리찌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크크님, 항상 늘 들어와 주시는 분들 계속, 네, 구님도 오셨고, 김영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나머지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 집값이 흔들리려면 5%만 흔들리면 집값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21년, 22년 끝자락부터 해서 이 5%를 온통 뒤흔드는 일들이 있었죠. 어제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처분 조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줍줍을 했거나 이 처분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열쇠를 안 줘요. 이런 난감할 때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처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웬걸 처분 조건 안 해도 되라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게 올해 1월달에 온갖 규제 해제책 같은 것들이 다 나오면서 얘를 건드려 버렸죠. 그래서 집을 아마 뭐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파신 분들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열쇠를 새로 못 받아가지고 새로운 집에 못 들어갈 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집값이 한 10% 정도 반등한 시점에 이르러서 보니까 야, 그때 괜히 팔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 처분 조건이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그 못 팔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더 고생했죠. 요 얘기 어제 다음 주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L자형 장기 침체니 요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부 뭐 생산직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차가 어딘가에 도요타를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그다가 이 환율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환율을 이용해서 뭐 또 철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단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L자형 하면은 또 제가 늘 이야기하던 부분들 많이 또 떠오르실 거예요. 간밤에 누군가가 깊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들 오른다 하는데 나는 왜 지금 불안할까? 내가 틀린 걸까? 내 판단에 오류가 있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데, 그런데 막상 사기에는 또 금리나 여러 상황들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틀렸나? 내 판단에 오류가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도돌이표. 이런 것들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환율도 중국도 주식도 채권금리도 물량도 매매가 전세가 갭도 전세가도 장단기 금리 차이도 뭐가 뭔지 오를 이유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범호동 핵심 지역은 오른 게 맞단 말이지. 예. 저한테 만약에 정부에서 40조를 주고 야 니 지갑 한번 띄워봐라 하면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대장별로 동네 아파트들 비싼 거 몇 개씩만 건드려 놓으면은 집값이 다 들썩들썩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집값을 흔들기에 가장 좋은 것은 동네별로 고가의 아파트들을 건드리는 거였죠. 서울에 뭐 신고가 나왔다 이야기 나오죠. 오늘 힐스테이트 범어 가격 15억짜리 거래 나오죠. 해운대나 이런 지역들 비싼 아파트 거래 나오죠. 울산 남구에 비싼 거래 한 건씩 터져 나오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왜? 과거에는 고가의 아파트들을 흔들어 놓으면은 나머지들은 알아서 굴비 엮듯이 쭈루루루 따라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봐왔잖아요. 어제도 1층 기준으로 마이너스 40% 하락 거래가 대구에 서너 건 보였고요. 30% 하락 거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에도 처분 조건이라는 이것이 걸려 있었다면은 지금 30%보다 더한 거래도 분명히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안 터져 나오잖아요. 예. 자, 내 판단이 틀린 건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또다시 도돌이표를 돌고 있다. 뭐 자기도 집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첫 번째 댓글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집값 올라간다는 신호잖아.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다시 캡처하려고 보니까 그거는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또 한 3분 전에 캡처했습니다. 3분 전에 캡처해봤는데요. 원달러 환율 1350원 1350원 이상이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저거 피레침 아침에 한번 쌓아올렸어요. 1380원. 보통 피레침 한번 쌓아올리고 나면은 한 열흘 정도 안쪽으로는 그 가격에 도달하더라. 환율을 오를 가능성이 더 높죠. 제가 지난번에 그 뭐 외평 기금 뭐 20종가 땡겨가지고 쓴다고 이야기했을 때 와 진짜 빡친다. 집값 띄우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 외화 못 막으면 환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 다 고달파지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하면서 좀 열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나스닥은 올랐어요.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정말 미국은 와 진심이구나. 미국은 이 노후 자금이나 모든 것들이 이 주택에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이 주가에 이 모든 것을 걸고 있잖아요. 와, 미국은 정말 진심이다. 주가의 진심이다. 우리나라가 집값에 고가 아파트 이 40조부터 해갖고 이 긴축 와중에 이 돈을 풀고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특례 전세하면서 또 돈 풀고 우리나라는 정말 집값의 진심이고 얘들은 정말 주가의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보고 가고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거 서부 텍사스행 중진류 가격이 94불까지 치솟아요. 간밤에 이거 88불까지 갔던 것이 하루 만에 이만큼 치솟아 올랐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 얘만 이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환율이 오를 때는 유가가 살짝 떨어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듯 했는데요. 이 환율과 이 유가가 두 개 다 동시에 미친 듯이 올라 버립니다. 기름값 시계 오를 것 같아요. 기름값도 조만간에 시계 오를 것 같습니다. 생활 물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오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하니까 계속 도돌이표를 돌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도돌이표 안 돌리고 선진입에 내가 들어간다. 2년 후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2년 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힘들어 보이죠. 간밤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6%를 돌파했어요. 마의 벽이라고 불렸던 4.5%를 돌파하고 나서 한 이틀 주춤하다가 다시 4.6%를 치고 올라갔어요. 우리는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4%.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천천히 좀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진을 많이 빼가지고 그때 방송하고 나서 이 쓰러져서 자고 하루가 그냥 다 가더라고요. 응? 제가 무슨 버튼을 잘못 눌러서. 야, 이거 곤란한데. 그냥 이걸로 보면서 해볼게요. 방송은 송출이 되고 있겠죠? 네. 장난아니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가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요? 고점 대비 여전히 사도 여전히 이득인 거 맞죠? 예. 근데, 그 이전에 금리나 이런 상황들과 견뎌봤을 때, 정말 싼가? 어제 방송을 찍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싼가? 라는 느낌. 한그릇님 가시는군요. 예. 네, 나중에 뭐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음, 그렇죠. 뭐, 전부 다 각 나라별로 그 진심인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심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송이 뭐 이상하거나 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방송 송출하는 창이 하나가 닫혀서,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닥치고 공급 대책밖에 없더라. 공급 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정책들은 총선을 위해서 한 방 남겨뒀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근데 사실 전부 다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될 무렵에 그때 2주택 구매하려면 취득세 8%였죠. 3주택은 11%였던가요? 야, 조정 대상 지역 뭐 해제돼봐라. 근데 당장에 한 개 더 산다고 했을 때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취득세 5년 이후에 양도세 면제. 지금 이 고물가에 고금리에 야 5년에 5%짜리 5년 넣어놓으면 얼마인가요? 한 30% 이상 돈 불어나죠. 집값 30% 이상 오른다는 보장 있나요? 양도세가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뭐 계속 되돌이표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정대상제 해제했을 때 취득세 했을 때 안 샀어요. 정부도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 야 옛날에 누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하고 규제 지역 풀어주면 미친듯이 집 산다 카디만 너 집 안 사더만. 이번에 뭐 양도세 뭐 나중에 5년간 뭐 한시 면제해주고 취득세 뭐 깎아줄 거라도 있나요? 3주택부터?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정말 문제는 소비가 없다는 거죠. 아마 소상공인들 아마 지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 분위기 궁금하시다면 소상공인 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돼요. 특례는 이제 어제 날짜부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죠. 채팅 지금 정상적으로 되네요. 어제부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사실 일반형 특례는 그 이전에 종료됐죠. 돈 쓰는 속도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마 9월 둘째 주, 네, 9월 둘째 주 그맘때쯤에 제가 종료 둘째 주, 셋째 주 9월 한 15일쯤에 이미 특례는 아마 돈은 다 떨어졌을 것이다. 오늘 뉴스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돈, 네. 저 무슨 말씀인가, 특례한다 했으면 계속 해야지. 그렇게 그만두는 게 어디 있냐면서 언론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려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이미 약속된 돈은 다 썼어요. 약속된 돈은 다 썼어요. 미분양 업체가 화들짝 놀랄 만한 이런 변화들도 요게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분양에 이걸 소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안 나왔죠. 왜? 미분양을 소진시키려면 요거 미분양 사주면은 취득세
없애줄게. 혹은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면제해줄게. 과거에 요게 있었거든요. 미분양 업체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 제일 놀라는 데가 어디냐? 대구죠. 미분양이 제일 많은 대구가 제일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대책만 기다리고 할인 분양도 안 하고 버팅기기 하는 업체들 많죠. 할인 분양하는 곳 올해 아마 한 3군데 정도 했었죠. 3군데 정도 할인 분양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은 할인 분양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근래 들어서 자꾸 플래카드가 붙고 있어요. 5% 정도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 맞나요? 죄송한데 점이라도 한 개 잠깐만 찍어주시면 제가 뭔가 좀 살짝 잘못되는 것 같아서. 안 되면 다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치명적일 수 있는 곳이 여기 대구. 특히나 더 비싸니까 미분양 업체들 시급합니다. 그 플래카드 아까 요거 늘어난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5% 계약금 걸고, 그 다음에 안심 무슨 보장제니 뭐니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만 있으면서 요거 양도세 면제 요 혜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 구매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미분양을 보유하고 있는 이 조합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뭐 시행사 시공사 뭐 다 포함해서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냥 편하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대구가 앞으로 변화의 물결에서 좀 치명적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양도세 면제 아마 내년 총선 앞두고는 또 분명히 뭔가를 할 거예요. 뭔가를 할 거예요. 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너무 쓰레기예요. 너무 쓰레기예요. 수도권 공급 대책만 있었지 뭐 지방을 살린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지방을 왜 살린 대책을 왜 안 내놨습니까? 어차피 뭐 총선 때 우리가 다 몰빵이잖아요. 이 남쪽, 이 충청도 이남 쪽으로는 웬만하면 다 몰빵 동서를 막론하고 다 몰빵 동네잖아요. 그 뭐 신경도 쓸 필요 없이 그 위쪽만 신경 쓰면 되니까. 아무튼 지방을 위한 대책은 없더라. 요 부분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분양권 시장, 대구에 웬만하면 분양권 근래에 했는 것들은 막 6억 넘어가는 것들 수두룩 하거든요. 금융 규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분양권 시장, 수도권, 세종시, 대구로 치면은 수성구 타격 올 거예요. 타격 분명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아파트, 수성구, 투기 과열지구 제발 그것만 해제해줘. 그것만 해제해주면 돼. 라고 했지만 달라진 거 없었어요. 작년에 투기 과열지구 해제했을 때 수성구 큰 변화가 없었어요. DSR이 풀리고 난 이후에나 특례를 이용한 DSR이 풀리고 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인즉슨 대출 안 해주면 못 산다. 6억 이상 특례가 수성구 6억 이상 아파트 거래의 40%를 책임졌어요. 실제 이게 40%죠. 그 다음에 이 40%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는 그 숫자들까지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까지 같이 해서 거래량이 늘어났었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맨날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편안하게 들으셔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뭐 큰 불편함 없이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급등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 급락 생각하시는 분들 좀 힘들다. 근데 어느 것이 확률이 더 높을까 봤을 때 저는 급락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등? 물론 한두 건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급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머지가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반응을 못 하더라. 그래서 결국 시간이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한 개 더 얼마 전에 만약에 올해 한 개 더 샀다. 23년도 1월 달에 아주 잘 샀어요. 그럼 내 기존 집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째깍째깍 흘러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집 두 채를 같이 한 개를 가지고 있다 한 개를 더 추가로 사면서 기존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또 새로 사면서 금융 비용까지 이 두 개의 폭탄을 떠안고 째깍째깍 시간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구매하고 선진입했던 사람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좀 제법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억 단위의 이익을 눈앞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처분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야, 별로 남는 거 없는 시장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